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방산 수출 낭보가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필리핀의 FA50을 약 1조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건데요. 업계에선 이번 계약을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해 방산 계약으로는 최대 계약 규모입니다. 물론 K2 수주가 곧 조만간 이뤄질 거라 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계약이 완료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1조 원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는 최대이고요. 두 번째, 약 11년 전 FA50을 구매한 필리핀의 재구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FA50을 구매한 국가는 총 6곳으로 재구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FA50의 경쟁력을 재입증한 사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을 구입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 가성비가 훌륭하다라는 점을 항상 꼽는데요. 이번 FA50의 이 재구매 계약 역시 이 가성비를 가장 첫 번째로 꼽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조건 가성비라고만 보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카이가 1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이 수주 재계약을 어떻게 체결을 필리핀과 할 수 있었는지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전투기 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 중심으로 해외에서 이렇게 어떻게 비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A50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오른쪽이 FA50입니다. 길이는 한 13m, 높이는 한 5m 정도 되고요. 이 날개폭은 한 9.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왼쪽은 T50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비행기가 외관상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 이 1990년대 국산 초음속 비행기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T50을 먼저 개발한 뒤 이걸 기반으로 F50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시 개발이 애초에 목적이었고요. T50은 훈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훈련기이고요. FA50은 실전 상황에 배치되는 경전투기인데, 이 큰 틀에서 보면 FA50은 T50을 기반으로 여기에 정밀 유도 폭탄이라든지 자체 보호 장비 이런 기능들이 추가 탑재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T50에 단순히 무기, 장비들을 탑재한다고 해서 FA50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기본적인 외형 틀을 유지한 그러니까 T50에서 유지한 모델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훈련기, 경전투기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건 FA50은 엄밀히 말하면 전투기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FA50을 전투기라는 이 명칭하는 기사들도 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표현입니다. FA50은 전투기가 아닌 경전투기 혹은 경공격기라고 불리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경공격기입니다. 이 전투기로 분류가 되려면 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타깃을 레이더로 탐지해서 이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어야 하는데, FA50의 경우는 아직 그런 능력은 없고요. 단거리 위주의 미사일을 쏘는 경공격기입니다. 체급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FA50의 경우 엔진이 한 기만 장착된 공격기 체급 중에서도 가장 작은 체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T50은 훈련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훈련에도 일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T50은 마지막 단계인 고등 과정에서 교육받을 때 사용되는 훈련기라고 하고요. 훈련기 중에 가장 경공격기, 그러니까 전투기와 비슷한 훈련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련기와 전투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건 운용 측면의 효율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격 면에선 당연히 훈련기가 저렴하겠죠. 굳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가격 자체가 비싸고 유지 보수 비용이 상상 초월인 전투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 관계자 말로는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훈련기와 전투기 가격이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전투기의 운용 비용을 평가할 때 주요 지표로 비행 시간당 유지비를 따지는데, 이 전투기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1시간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될 정도로 이 운용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훈련 때 굳이 전투기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또 훈련기는 훈련에 필요한 안정장치와 기능들의 초점이 맞춰져서 제작이 되고, 또 평시에 또 훈련에 더 적합하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운용면에서도 훈련기를 이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하고요. 물론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훈련기이면서 동시에 경전투기, 즉 다목적 전투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50은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렇게 6개국에 140대 이상 판매한 이제 카이의 스테디셀러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 FA50에 거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방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산 초반에 카이의 주 전략은 이 FA50보단 T50을 주력 판매하는 전략을 짰다고 하는데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도 않았고 T50은 훈련기로서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성능 좋은 훈련기가 시장에 먹힐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FA50의 경우는 이 글로벌 수주 마케팅 전략을 펼치긴 했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공군이 주로 사용했던 이 KF5를 대체할 목적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 내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카이의 예상은 어긋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T50이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던 거죠. 훈련기로서 동급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가는 있었지만 훈련기 기준으로 봤을 땐 비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서 이제 2010년대 초반 카이가 UAE, 이스라엘, 폴란드, 싱가포르 이렇게 수주를 시도했는데 T50을 연이어 이탈리아에서 밀리면서 매번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폴란드 국방 차관이 운전 배울 때 페라리가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애둘러 이제 이 실패의 원인을 말해주기도 했고요. 반대로 이 시점에 FA50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전투기 시장은 이제 미국, 유럽의 대형 방산 업체들의 고급 전투기들이 대세였는데 이 동남아, 중동 지역 중심으로 이 니치 마켓이 이제 펼쳐졌던 건데요. 이들 국가들은 국방 예상의 효율적 운영이 이제 필요한 국가들이다 보니 보다 저렴한 전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FA50의 가장 큰 장점, 가성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가성비가 우수하냐라고 보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가격에 대한 가성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용도, 목적, 그러니까 다목적 항공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운용 전환 과정에서 가성비,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 면에서 보면 이 비교 대상으로 항상 거론되는 게 아래 이제 화면에 있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입니다. 물론 F-16이 성능 측면에서는 FA-50보단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성능 대비 가격 측면에선 굉장히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저희가 카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FA-16 대비 FA-50의 가격이 한 3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FA-50의 한 기당 가격이 한 850억 원 수준의 계약을 했는데 이걸 감안하면 F-16의 가격은 한 기당 2,400억 정도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성능은 중장거리 유도탄을 장착할 경우 FA-50이 한 F-16 대비 90%까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카이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운용 효율 측면에서 시간당 운용 비용을 따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FA-50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약 5,000불, 하나로 봤을 땐 한 650만원 정도 됩니다. F-16과 비교했을 때 시간당 유지 비용이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 FA-50은 멀티 항공기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훈련기와 전투기가 구분되지만 둘 다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등용 훈련기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작전 임무가 가능한 게 이 다목적 항공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FA-50이 이 동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T-50이 훈련기로서 성능이 좋아서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능이 좋은 게 T-50을 기반으로 제조된 이 FA-50에겐 경쟁력이 된 셈입니다. 다목적 항공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훈련기와 전투기, 그러니까 두 대를 동시 구매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국가일 거고요. 이 다목적 항공기 한 대를 구매해서 예산을 이제 좀 지출을 줄여야 하는 국가여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안보가 당장 위협받지 않은 국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인데, 그래서 그동안 FA-50이 좀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수주가 이뤄진 영향도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예산이 좀 한정적이기도 할 테고 개발 도상국이다 보니, 그리고 당장에 안보 위협이 그렇게 시급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동남아 중심으로 수주가 이뤄졌던 거죠. 실제로 카이가 11년 전 필리핀의 FA-50을 처음 수주할 때도 어필했던 점이 FA-50은 훈련기로도
경공격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제 설득을 했다라는 게 주요했다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도 하고요. 이 세 번째, 전투기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다고 해서 당장 이제 초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군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즉 그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가 없는데 비싼 전투기를 사면 그건 무용지물만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군력을 끌어들일 때는 차근차근 이제 좀 성능이 낮은 것부터 이제 높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이제 높여가야 되는데 그게 FA50이 굉장히 적합하다는 겁니다. FA50의 다음 성능이 무엇이냐? 앞서 언급한 로키드 마틴의 중상급 전투기 F-16 전투기인데요. F-16은 어느 국가나 이 전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기로 분류되는데, FA50의 경우 로키드 마틴과 기술 제휴를 통해 개발된 경공격기용이기 때문에 운용성 측면에서 F-16과 70% 제품 호환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부품들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향후 F-16을 도입하더라도 조종사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이 많은 국가들이 F-16 이전 단계로 FA-50을 구매를 고려한다라는 게 이제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전문가들의 이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가성비만 있다고 해서 수주가 이뤄지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카이의 FA50이 선택받는 두 번째는 꾸준한 이 성능 개발과 AS 서비스입니다. 11년 전 필리핀에 이제 FA50에 12대를 납품했을 당시 그 가격이 총 5,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대수임에도 이 1조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수주를 한 셈입니다. 이전보다 이제 높은 가격을 받아낼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이 성능 개발에 있는데, 쉽게 말해 11년 전 FA50과 이번에 납품하게 될 FA50은 성능 면에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뭐 이제 자동차도 11년이면은 같은 모델이어도 풀체인지가 적어도 2번 정도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FA50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단 첫 번째,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서 이번엔 A사 레이더가 장착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능이 개선된 거라고 하는데요. 기존 기계식 레이더의 경우 쉽게 말해서 레이더를 돌릴 때 한쪽 목표물만 이제 감시가 가능했다면, 이번엔 A사 레이더가 장착되면서 모든 공간을 동시에 스캔해서 감시와 적탐지가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또 개선된 게 공중급유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공중급유를 하는 장면인데요. FA50의 경우 체급이 낮다 보니까 항속거리가 짧아서 작전 수행 면에서 좀 제한적이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능, 그러니까 공중급유까지 이제 가능해지면서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제 기존의 단점을 보완했다라는 측면에서 성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패키지 딜입니다. 단어 그대로 여러 품목을 묶어서 판매하는 건데, 보통 방산 수출은 그냥 단순하게 뭐 FA50만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사후 AS, 기술 이전, 뭐 조종사 교육 등까지 함께 묶어서 수주 계약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패키지들이 담겼는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PBL이라는 서비스가 함께 묶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PBL은 쉽게 이제 후속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작전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발생 시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군이 직접 개입해서 이 계약을 맺을 때 PBL 계약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사후 정비나 부품 지원은 유럽, 미국 방산 업체 대비 굉장히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전투 체계를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국가들 입장에선 빠르게 신속한 PBL 서비스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온다는 게 방산 업계 측의 설명입니다. 이런 원활한 후속 지원 덕분에 수출국들도 평균 85에서 90% 이상의 가동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카이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 PBL이 무료로 이렇게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카이도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통상 항공기 수명이 25년에서 30년, 뭐 길게는 40년 정도 가는데,
이 기간 계속 안정적 매출이 발생하고 여기에 수주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면 카이의 이제 안정적인 이제 매출 기여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 응대 서비스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수주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자기네들 이제 수주한 국가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런 좀 친목회 같은 경우를 이제 연다고 해요. 뭐 컨퍼런스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국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뭐 어떤 지금 서비스를 선보여왔고 지금 우리 이제 카이는 이렇게 계속 성능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그 국가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한테도 계속 입소문이 퍼지면서 FA50을 계속 좀 이용을 해볼까? 이런 좀 주요한 이제 입소문이 굉장히 수주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필리핀의 재구매 역시도 이런 고객 접촉을 통해서 재구매에도 좀 주요했다라는 설명입니다. FA50이 선택받는 세 번째는 비교적 제때 맞추는 납품입니다. 약속한 기간 내에 납품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항공기, 전투기는 납기 지연이 매우 흔한 분야라고 하는데요. 국산화된 부품들도 있지만 외국 기자재도 제때 들어와야 하고 시연도 거쳐야 하고 굉장히 좀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기술 결함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길게는 10년 이상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품이 지연된 사례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카이도 물론 이제 부품난 문제로 폴란드 수주 계약건에서 인도 지연이 좀 발생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나 다른 방산업체 대비 굉장히 제때 납품을 맞추는 그 비율이 다른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다는 게 국내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카이가 그동안 수주를 해온 동남아 국가나 중동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의 경우 빠르게 전력화 개편이 필요한 국가들이라서 이 납품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교적 카이가 이런 제때 납품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경쟁력이 또 하나의 주요 수주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카이의 좀 수주 경쟁력 포인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봤는데 사실 카이가 아직 좀 과제가 좀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아직 국산화율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고 경공격기, 그러니까 전투기로 이제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그다음 엔진 문제 등의 좀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국방부와 카이가 굉장히 그런 연구 개발을 하나씩 좀 잘 해오면서 이런 좀 챌린지를 하나씩 좀 극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 끝에 계속 수주가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앞으로도 좀 수주 포인트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이지트 계약건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제가 좀 카이 좀 내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니 조금 언론에서 좀 가장 하는 100대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계약들이 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좀 내부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이 방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점을 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또 더 뒤이어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